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학생 토론학교 과학과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저자 중 한 분이신 성균관대학교 한기호 교수 모시고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중학생 토론학교 과학과 기술이고 또 딸린 부제가 토론으로 만나는 과학의 빛과 그림자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현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드러내주는 단어가 과학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과학과 기술을 그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토론 형식으로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 이 책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 책은 중학생들이 그 또래 집단 안에서 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특히 이제 대립하는 두 의견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책을 내게 되신 건지 그 동기가 궁금하네요.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저의 지식이 뭐 특별히 일반인 수준을 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일반인의 눈으로도 과학기술 속에 숨어있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데에는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과학은 전통적인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흔히 철학은 그 시대의 산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양 문명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자연과 인간이 그 철학의 주제였고 중세에 접어들어서는 종교가 철학의 주제가 되었던 것처럼 요즘과 같은 과학기술 시대에 철학이 과학기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요 독자가 중학생인데요. 특별히 독자를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중학생을 우리가 동물에 비유하자면 털갈이 죽인 새와 뭐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닭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닭이라고 하면 병아리처럼 귀엽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큰 장닭처럼 멋지지도 않고 굉장히 좀 어색한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학생이 딱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그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아가는 그런 단계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 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학생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몸과 마음 이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요동치는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중학생한테 오히려 그 좀 더 의미 있는 철학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중학교 때만 생각해봐도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방황도 많이 하고 뭐 또 그런 시기잖아요. 또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그럼 중학생의 눈으로 본 과학기술의 관점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과학기술의 중요한 문제들은 그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8개의 주제를 추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의 문제, 그리고 동물 차별, 로봇의 권리, 그 발명과 발견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이제 중학생 또래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경험하거나 느껴보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로봇도 투표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 뭐 이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네. 로봇이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낸다라는 네. 건 참 재밌는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제 SF 로봇이 나오는 SF 영화를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실로서는 그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가상의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봇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월-E나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그 사람과 유사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말을 하고요. 네. 이 책에서는 그런 로봇이 발명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로봇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아주 비현실적인 것도 아닌 게 외국의 몇몇 연구자들은 한 50여 년쯤 지나면 인간과 아주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로봇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걸 통해 갖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봤습니다. 네, 뭐 제목만 보면은 명백한 과학책인데 또 그 안에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숨겨져 있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군요. 정말 적축하고 재미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흔히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말할 때 가치 중립성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한테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우리가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저도 이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에 떠밀리듯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고민해 봐야 될지 생각할 겨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과학기술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목적을 제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과학기술의 주인 되기쯤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과학 기술들이 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혹은 어떻게 발명됐는지 또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은 혼자 집필하신 게 아니던데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만 해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임병갑 선생님이 이제 같이 집필을 했고요. 임병갑 선생님이나 저나 모두 이제 한국철학교육연구원이라는 연구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임은 주로 이제 대학이나 초중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된 다양한 철학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철학 책이나 교과서를 같이 펴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철학교육 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철학을 전공하고 또 연구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 책을 쓰신 거네요. 확실히 그 과학 기술의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철학에 대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잊지 말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거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그건 저도 뭐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체계 자체가 이제 지식 전달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비판 의식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인간이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바로 이 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이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제 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라. 이것이 제가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네, 참 좋은 명언이네요. 말이네요. 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